구축도 저는 이제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구축은 괜찮다고 봅니다. 마용성 또는 광진구라든지 동작구 이런 지역까지도 보면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아직 구축들은 거의 안 오는 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서울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데가 하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땅짓고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님을 초대를 해서 이 향후 좀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모처럼입니다. 앞으로 추석 후에 그리고 연말 내후년 뭐 기준금리 인하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예. 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아서 그 전망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의 서울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과 서울 외곽 그리고 지방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뭐 15억 이상 대출 규제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월 있다가 가격이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 이제 사례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오래 가기 전에 아마 기준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아마 다시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서울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에 따른 민감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거래도 줄어들고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겨우 이제 올랐는데 오름폭이라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점 같은 것들이 뒤로 좀 미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계속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그런 지역들은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도 사실 서울의 뭐 강남 3구, 마용성, 상급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뭐 과천이나 뭐 판교, 그죠? 뭐 그런 쪽 선호도 높은 상급지 위주로 올라서 키워드가 오를 곳만 오른다. 그런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 대출을 이렇게 쪼여도 결국에는 그런 장세가 계속 간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가장 낮은데, 그러니까 돈을 가장 적게 빌려가지고 집을 사는 데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거선호 지역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2, 30억씩 하는데 대출을 일으키는 비율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대출 규제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 같은 걸 활용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70%, 80%. 예, 맞습니다. 생애 최초는 거의 80%인데 이걸 그냥 다 땡겨져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출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한도도 팍 줄고요. 지금 DSR.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오르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금리가 오를 시점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픽스라고 해서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 금리 자체는 지금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상금리라고 하죠. 이걸 지금 정부에서 창구 지도라는 걸 해서 은행의 팔을 비틀어가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들이 근데 그것만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DSR 적용이 안 되는 우리 정책금융 같은 것도 지금 다 올려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의 민감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딱 보면은 상급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고 중급지도 이제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경기도도 상급지 올랐는데 이런 시점에서 주택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디를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게 뭐 좀 가격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좀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축도 저는 이제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구축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금감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마용성 또는 광진구라든지 동작구 이런 지역까지도 보면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아직 구축들은 거의 안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맞습니다. 전고점 대비 여전히 뭐 10%, 20% 그 하락한 상태에서 더 이상 거래도 많이 없고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마 순차적으로 이제 신축이 올랐고 또 대출 규제가 있으면 어쨌든 좀 저렴한 주택을 찾는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게 어쨌든 입지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뭐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10년 차 내외에 이런 구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승을 하는 그 길목을 가서 막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부터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오르는데 아직 이제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뭐 서대문이라든지 여의도를 제외한 영등포구, 뭐 신길 뉴타운 이런 쪽들이 아직
그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의 신축들을 사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서울로 보고요. 치면 어떻게 보면 중급지. 예, 맞습니다. 네. 중급지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 같은 걸 고려하신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판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천 이런 쪽이 어쨌든 제일 먼저 움직이고 지금 또 이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지역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그 밑으로 보면 이제 광교라고 하는 수원 광교. 예, 수원 쪽에 있는 쪽이 움직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쪽은 이미 움직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아직 이제 뭐 그게 많이 안 움직인 데들이 이게 용인수지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신분당선 라인도 있고 GTX 라인도 있고 반도체 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서울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데가 하남입니다. 네. 그래서 하남도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아직은 사실은 서울 강남이라든지 우리가 판교나 과천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강동하고 거의 붙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9억대 정도밖에 안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또 신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선결대 있을 때도 보면 거의 이제 생활권이 의왕이나 안양하고는 같습니다. 거의 여기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의왕 같은 경우는 인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전에 16억까지 올랐었어요. 엘센트론가 하는 아파트가. 네. 그러다가 지금 10억대로 툭 떨어져 버렸거든요. 맞아요. 이런 지역들을 저는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거의 대부분 신축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안양에 최근에 이제 신축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안양이 이제 신축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별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리 좀 그런 지역들 선점하시는 우리가 움직이는 순서로 본다 그러면 그죠? 그런 지역들은 신축을 노려보셔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분양 예. 시장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과는 좀 완전 좀 다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추석 이후랑 내년도. 추석 이후는 아직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지방도 이렇게 균질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다 다르니까. 지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이라 그래서 해운대 수영 동네 이 지역이 이제 주거선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상승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실수요들이 움직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수성구 같은 경우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을 거예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내년 되면 지방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이 양극화된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고요. 지방에도 아주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지역이 강릉 이런 지역입니다. 강릉요? 예, 강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원도는 좀 분위기도 좋지만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남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KTX가 이제 부산부터 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부전동에서 올라와요. 부산은 이제 서면 쪽이 부전동이에요. 여기가 상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강원도에 가보신 분들이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그런 수요들도 직결되고 나중에 이제 2027년인가 28년도에는 호남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강릉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점선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울은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강남 상구, 뭐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돌을 그냥 던져도 되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는 선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 라인, 그리고 GTX 라인, 맞습니다. 선으로 연결되고 선 주변에는 그 서울만큼 오를 거예요. 근데 그 외곽은 어떻겠습니까? 안 오르거든요. 지금도 벌써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라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라인,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라인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일 거고요. 지방은 이제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팍 줄어듭니다. 점 단위로. 점으로 그냥 동이 되겠죠. 동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뭐 사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고르실 때 포커싱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